반갑습니다. 노생마입니다. 네. 오늘은 지난 방송에 이어서 그 게임바 둘째 우유값 벌겠다고 게임방을 하게 되는 잘못된 선택을 한 뒤에 그 뒤에 또 어떤 일들이 있었는가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그 전에 게임방을 하기 이전에 대소사가 하나 있었어요. 그 이사를 했었어요. 2002년 11월에 그 용인 빌라에서 살다가 능골 삼거리에 있는 빌라에서 살다가 그 광주 태전동으로 그 저수지 있는 그 앞쪽에 옆에 그 신축 빌라로 이사를 하게 됐어요. 이제 저희 집사람이 알아보고 새 집으로 이사를 하게 됐는데, 이상하게 그 기억을 더듬어 보면 그 광주 태전동에 있는 그 저수지 옆에 빌라, 신축 빌라로 이사한 뒤로 일이 더 안 꼬이고 일이 더 잘 안 되고 잘 안 풀렸던 것 같아요. 그 이유가 그 신축 빌라이긴 했는데 문제가 1층이었어요. 1층이고 나중에는 그 앞쪽에 또 다른 신축 빌라가 생기는 바람에 또 몇 달 있다 보니까 앞이 가려가지고 햇빛도 잘 안 들어오고 그리고 곰팡이가 그렇게 쓸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집이 어디서 사시든 해 잘 못 받고 집이 곰팡이 슬고 그러면은 이 일이 잘 안 풀리는 것 같아요. 될 일도 잘 안 되고. 그때 그걸 저희가 8,800인가 주고 들어갔던 기억이 나거든요. 뭐 9,000인데 2002년도입니다. 9,000인데 그 하나 남았다고 101호인가 102호인가 102호였나 보네요. 그거 하나 남았다고 8,800에 들어갔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살던 집이 그때 그 한 4,500인가? 아니다. 한 6,000 정도에 팔고 대출을 받아가지고 가게 된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 전에 살던 집 판 것도 6,000이 다 저희 돈이 아니고 또 거기에 대출이 한 반은 있었기 때문에 결국은 한 3,000 들고 가서 한 나머지 5,800 이것저것 해서 6,000 정도 대출 받고 이제 새로 이사 간 거죠. 근데 말씀드렸다시피 그 뒤로 일이 잘 안 풀려요. 될 일도 안 되고. 그래서 다시 이제 돌아와서 게임방을 하게 된 얘기를 하겠는데요. 게임방을 이제 차리게 된 명분은 둘째 우유값이라도 벌자. 화장품 대리점에서는 이게 원하는 수입이 안 나오니 둘째 우유값이라도 벌려면 그때 50만 원 더 벌자고 했던 것 같아요. 50만 원 더 벌려고 그 게임방이라도 해야 되겠다. 이제 집사람을 설득했죠. 근데 명분은 사실 그거였는데 지금도 좀 집사람한테 미안한 건 사실 그 게임이 하고 싶었어요. 그 화장품 소개했다는 그 친구하고 그 플레이스테이션 게임 위닝 축구 게임을 굉장히 즐겨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생각에 애 우유값도 벌면서 게임도 친구랑 실컷 할 수 있겠다. 이 계산이 딱 들더라고요. 그래서 설득해서 그걸 하게 됐죠. 지난 방송에서 말씀드린 그 방법으로, 그 조건으로. 근데 그 먼저 하시던 분도 결국은 이제 2002년 월드컵 끝나고 2003년 돼가지고 뭐 이제 그런 이제 좀 흐름이 꺾이고 나니까 하기가 싫었던 거예요. 그러던 차에 이제 제가 그걸 뭐 인수 아닌 인수를 해서 하게 된 거죠. 기계값만 주고 보증금은 명의는 그 먼저 주인으로 하고 그렇게 해서 하게 됐는데 처음에는 재밌었어요. 그 당시에 딴 데서 1시간에 800원씩 받았는데
이제 뭔가 가격으로 좀 이렇게 좀 끌어보자는 생각에 시간당 500원 한시적으로 한 달 해보자 해서 시간당 500원을 했더니 뭐 그 주변에 이제 신구 대학도 있고 그러니까 학생들이 많이 오더라고요. 그래서 되나 싶었어요. 그리고 친구하고도 게임 실컷 하고, 예? 그렇게 해서 한 달이 갔네요. 근데 그게 이제 계속 그렇게 500원을 받을 순 없죠. 왜냐면 그 500원 받으면 진짜 손익분기점이에요. 500원씩 받으면 뭐 이것저것 경비 제하고 월세 내고 그러면은 남는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뒤로 다시 800원으로 올렸죠. 예. 그랬더니 뭐 매출이 반토막이 나죠. 예. 그리고 친구하고 매일 게임할 수 있다는 그 생각에 한 이유도 있는데, 친구도 그냥 그걸 제가 업으로 하지 않고 서로 재미로 어쩌다 한 번씩 즐기는 거하고, 또 그와는 다르게 이제 제가 그걸 업으로 하고 그 친구도 생각지 않게 또 자주 와야 되고 하니까 이게 재미가 아니고 일이 되니까, 예? 그 친구도 이제 뭔가 좀 오기 싫어하는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생각에 그 친구의 동의도 받지 않고 제 혼자 생각으로, 아니 내가 이렇게 너랑 게임하려고 이런 가게까지 차렸으면 너는 당연히 매일 와서 나를 도와줘야지 라는 괜한 착각을 하고 그걸 차린 거예요. 그 친구는 전혀 그런 동의한 적도 없죠. 예? 그러니까 혼자 그냥 생각으로, 예? 그러겠구나 생각을 한 거죠. 예? 근데 그 친구는 그럴 이유가 사실 없죠. 예? 자기도 가정이 있고 일이 있는데, 예? 뭐 저하고 게임 하는 거 그거 좋아서, 예? 잠깐은 한동안은 올 수 있겠지만 그걸 계속 올 수는 없는 일이었죠. 그러니까 친구도 점점 불편해해요. 그러던 차에 장사도 안 되고. 그러니까 친구하고는 친구하고대로 좀 멋쩍어지고, 또 자주 안 온다고 제가 오라 그러면은 어쩔 수 없이 오다가 또 못 온다는 핑계 대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저 혼자 덩그러니 남게 되는 거죠. 예? 아르바이트는 있었어요. 아르바이트는 있었는 오전 아르바이트 있었죠. 오전 오후 오전 오후 아르바이트가 있었죠. 그러니까 계획이 오전 오후는 제가 아르바이트한테 맡기고, 저녁에는 제가 장사해서 둘째 아이 우유값이라도 벌자, 이제 그런 생각이었는데 그런 것들이 이제 다 빠개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는 이제 어떤 상황까지 벌어지냐면, 그 아이들 게임하는 아이들 코 묻은 돈 100원 200원에 제가 관심을 갖기 시작하는 거예요. 찌질이가 되는 거죠. 이게 무슨 뜻이냐면, 아이들이 이제 게임하러 오면 그 컴퓨터에 이제 시간 입력을 해요. 언제 왔다. 그리고 나가는 시간 맞춰서 그 이제 1시간이면 1시간, 그 1시간 이후는 10분당 오버될 때마다 뭐 10분당 100원씩 받았던가요? 그랬던 것 같아요. 1시간이면 800원이고 1시간 10분이면 뭐 900원이고 이런 식이었죠. 근데 이제 제가 아주 그냥 찌질해졌던 게, 어떤 친구가 오면 뭐 만약에 5시에 왔다 그러면은 뭐 4시 50분에 온 걸로 괜히 조작을 하는 거예요. 예? 지금 생각해 보면 굉장히 한심한 생각이죠. 그 100원 더 벌겠다고, 예? 그 5시에 온 애를 뭐 4시 52분 4시 53분 이렇게 시간 조정을 해놓으니, 예? 그게 얼마나 가겠어요. 그러니까 어떤 친구는, 또 꼼꼼한 친구들은, 나 5시에 왔는데요 왜 4시 53분으로 돼 있죠? 하고 이제 따지는 친구들도 생기는 거예요. 그럼 이제 실수한 척 하고 다시 이제 5시로 정정해주고, 그런 일들이 반복되다 보니까 장사가 될 일이 있겠냐고요. 그리고 여름에는 에어컨 못 켜는 거예요.
손님이 없으면. 이제 손님이 없으면 에어컨을 안 켜고 있다가 손님이 오면 그때 이제 에어컨을 켜는 거예요. 그리고 또 겨울에는 또 온풍기 안 켜고 있다가 손님이 오면 온풍기 켜고, 예? 이런 날들이 이제 반복되는 거예요. 예? 그러니 원래 계획했던 둘째 아이 우유값이라도 벌자고 했던 그 계획마저도 안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한 7, 8개월 했나요? 7, 8개월 정도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한계에 오죠. 이제 월세는 제가 이제 내야 되는데, 보증금은 먼저 집주인한테 있더라도 월세는 제가 내야 되는데, 그 월세도 못 낼 상황이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먼저 주인한테 연락을 해가지고, 이래서 여차저차해서, 네, 이걸 더 못하겠다. 그러니까 뭐 그 주인은 말도 안 된다 그러죠. 네? 그러니까 제가 이제 자꾸 이제 뗐으니까, 그때가 한 8개월 정도, 8개월, 9개월 됐나? 그 상태에서 그러면 1년만 채워달라 그러더라고요. 1년만 채워주면 자기가 정리할 테니까 1년만 채워달라고. 그래서 1년을 채웠죠. 근데 그 1년 채우는 기간에도 이제 손님이 없으니까 가게문도 뭐 늦게 열고 안 열 때도 있고 그러는 거예요. 어떤 상황까지 있었냐면, 뭐 가게문을 한 6시에 열었는데 밤 10시 될 때까지 손님이 한 명도 없는 거예요. 12시나 1시면 집에 가야 되는데, 그러면은 집에 가려고 이제 한 11시쯤 이제 일찍 끝내려고 그러면은 한 팀이 와요. 한두 팀이 와요. 그럼 그 친구들이 그냥 새벽 2, 3시까지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영업시간 개념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게문을 열어서 한 3, 4시간은 혹은 4, 5시간은 그냥 혼자 멀뚱히 있다가, 손님이 오나 안 오나 밖에 이렇게 쳐다보고 있다가, 그래도 안 오면은 공치고 집에 가고, 어쩌다 한두 팀 오면 그 한두 팀 때문에 묶여가지고 막 2, 3시까지 잡혀있고, 이러니 뭐 수익이 뭐가 나겠어요. 몸은 몸대로 고생이고, 감옥이죠, 감옥. 그러니까 비참하고 찌질한 거예요. 그렇게 해서 어찌어찌 해서 1년 채웠네요. 1년 채웠더니 이제 자기가 그 보증금은 건물주하고 알아서 할 테니 기계는 내가 산 거니까 알아서 처분하시라고. 그렇게 해서 그때 기계하고 집기 같은 거 제가 계산해서 줬던 게 550 정도 줬던 것 같아요, 처음에. 그러니까 기계를 산 거죠. 기계하고 집기를, 시설을 산 거죠. 그 대신 월세는 내고 장사하마 이랬던 게 계획이었는데, 1년 있다가 이제 그 기계하고 집기 이런 거 다 팔고 보니까 180 정도 남았나요? 180 정도를 건진 것 같아요. 그러니까 1년 동안 해가지고 월세만 600 내고, 기계값 시설비 한 600에 샀는데, 그 1200을 들여서 아이 우유값 50만 원씩이라도 벌어보자고 했던 계획이 1년 있다가 180 정도 남고, 그동안 벌었던 게 그래도 한 500원 됐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래저래 결국은 시간 낭비하고 한 4, 500 깨지고 몸과 마음은 피폐해지고 그랬었던 것 같아요. 뭐 지금 뭐 생각해보면 뭐 4, 500 깨진 거 별일 아니지만, 지금 제 상황을 보면. 근데 그 당시는 뭐 한 달
다달이 뭐 진짜 50만 원, 100만 원이 예? 생활이 적자냐 아니냐 막 이럴 때였는데 1년간을 그렇게 허송세월을 했다는 거, 돈을 낭비했다는 거. 더 큰 건 돈 4,500 버린 게 문제가 아니고 시간을, 그 소중한 시간을 1년을 낭비했다는 거죠. 1년을. 지금 같은 경우 뭐 요즘 최근 같은 경우 저한테 1년은 1년에 뭐 진짜 5억도 벌 때가 있었거든요. 근데 그때는 1년을 그렇게 허비하면서 오히려 4,500씩 손해보고 그랬었다는 게 지금 보면은 굉장히 시간이 아깝더라고요. 시간이. 그리고 그렇게 뭔가 안 된 거에 대한 패배감, 그리고 마음에 대한 피폐함, 또 집사람한테 또 면이 안 서서 미안하고 기죽고 뭐 그런 거, 그리고 아이 우유값이라도 벌어보겠다는 그 사소한 진짜 소박한 그것도 쉽지 않구나 라는 어떤 무기력감, 뭐 이런 것들이 막 한꺼번에 막 몰려왔었던 것 같아요. 그래도 젊으니까 뭐 2002년이면은 뭐 30 이제 막 30 막 좀 넘었을 때니까 그래도 금방 털고 일어나겠구나, 그런 생각을 했었죠. 그래서 그거 정리하고 또 이제 화장품 대리점에만 이제 전념을 하다가 뭐 근데 화장품 대리점 전념해봤자 그 또한 수익이 거의 뭐 잘해야 돈떠이, 아니면은 뭐 적자가 막 쌓여가는 상황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안 되면은 뭔가 이렇게 우유값이라도 벌어야 될, 둘째 우유값 50만 원이라도 벌어야 될 그런 상황들이라면은 뭔가 잘못된 거거든요. 뭔가 본업으로 하는 게 잘못된 거니까 근본적인 거를 짚고 넘어가고, 지금 이 길이 맞나? 이게 방향이 맞나? 이렇게 해도 되나? 이렇게 계속 살아야 되나? 이런 근본적인 고민을 했었어야 되는데 근본적인 고민을 안 하고 오히려 애 우유값 50만 원 벌어보겠다고 더 수렁으로 이제 빠지는 선택들을 하고, 기존의 본업은 본업대로 지장이 있고, 그러니까 오히려 우유값 50만 원을 벌려고 했던 노력들이 본업 100만 원을 손해 봤을 수도 있겠다, 또 그런 생각도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손해가 그 1년 있다 그 확정 손해가 그것뿐이 아니고 곱하기 몇을 해야 될지도 모르는 일인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돌이켜보면 화장품 대리점을 접었어야죠. 아이 우유값 50만 원 더 버는 문제를 고민할 정도의 본업이라면 접고 아예 몇 달 놀더라도, 몇 달 놀면서 다른 고민을 하더라도 접었어야죠. 적자인 일을 왜 했었을까? 근데 웃긴 건 이런 일을 2002년, 2003년 이렇게 그만둬야 됐어야 될 그 화장품 대리점을 그 뒤로도 5, 6년을 더 했다는 거예요. 2009년 10월까지 했으니까요. 그 뒤로 더 한 거예요. 그 뒤로도 바보처럼. 왜? 다른 대안이 없으면 잘못된 것도 계속 하게 되더라고요. 다른 대안이 없으면. 그러면은 뭔가 딱 멈춰가지고 생각할 필요가 있어요. 이 길이 맞나? 근데 그냥 하던 거 계속 하는 거예요. 아마 지금도 뭔가 이 길이 맞나, 이걸 계속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하는 분들이 지금 각자 자기 자신을 거울 보고 바라보시면 같은 생각을 하실 거예요. 이 길이 맞나? 아니, 이 길이 맞나가 아니고 딴 거 할 거 없으니까
이거라도 계속 해야 되겠다. 딴 거 할 거 없어서 이거라도 계속 해야 될 일인데 이게 수익이 안 나고 적자라면 안 해야 되는 거예요. 안 해야 되는 거예요. 뭐 이렇게 얘기하는 저도 그대로 5, 6년을 더 했단 말입니다. 그리고 그 당시 화장품 대리점이라는 그 화장품 대리점 사장이라는 위치가 참 갑을 병도 아니고 정이었던 게, 일단 화장품 본사가 갑이고요. 그 다음에 화장품 매장이 을이고요. 그 다음에 무슨 이제 또 화장품 본사 담당, 이 사람들이 뭐 병이었던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정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샌드위치예요, 샌드위치. 화장품 뭐 본사에서는 어차피 제 담보물 잡고 있고 약정들이 있다 보니까, 약정서가 있다 보니까 그냥 막 함부로 해요. 말은 사장님인데 다루는 건 무슨 노예 다루듯이 하는 거예요. 뭐 물건도 내가 형편이 안 돼서 이달에 1,000만 원어치만 받고 싶은데 뭐 갑자기 2천만 원 쏴버리고, 그리고 나중에 나 몰라라 해버리고, 그런 게 몇 번 반복돼서 따지고 들면 또 얼르고 달래고, 뭐 떡 몇 개 더 주고, 뭐 이러고 또 넘어가고, 이런 상황들이 자꾸 반복되는 거죠. 그리고 화장품 매장도 이게 뭐 말이 서로 너 사장 나 사장이지, 이건 갑과 을도 아니고 진짜 상하 관계예요. 상하 관계. 매장은 배짱인 거예요. 왜냐하면 어떤 브랜드나 대리점들이나 이런 아이템들이 많다 보니까 매장은 어떤 대리점, 어떤 브랜드, 어떤 대리점을 선택하는 입장인 거예요. 그리고 대리점은 선택을 받아야 되는 입장이고요. 엄밀히 말하면, 바꿔 말하면 공급 과잉이죠. 그러니까 판로를 가진 매장이 좌지우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를 선택할 때니 내 입맛에 맞춰, 뭐 이런 식이죠. 거기다 지금은 진짜 왜 그런 거래를 했나도 모르겠는데, 나 외상으로 주는 거예요. 외상으로 주는데도 벌벌 키워요. 막 굽신굽신거리고. 지금 생각해보면 이해가 안 돼요. 왜 그런 장사를 했는지. 만약에 어떤 매장에 한 달에 100만 원을 거래를 했어요. 뭐 매출이 100만 원이야. 그러면은 당연히 미수가 100만 원이겠죠. 근데 결제는 50%, 60% 해주면 잘해주는 거예요. 진짜 진상들은 20, 30%도 해주고. 근데 여기서 웃긴 건 100만 원 매출이 미수가 100만 원이 미수가 되는 게 아니고, 이걸 또 날짜로 끊어가지고 뭐 이달 20일까지는 이달 매출이고 20일이 넘어가면 다음 달 매출이다, 이래 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달 20일까지 100만 원, 또 이달 20일부터 말일까지 뭐 또 50만 원 매출이 일어났다고 치면 150이죠. 근데 결제는 100에 대해서 해주는 거예요. 100에 대해서. 그러면은 미수는 150인데 100에 대해서 50% 해줘봤자 50만 원이잖아요. 그러면 미수는 150인데 50만 원 해주면 30%밖에 안 해준, 3분의 1밖에 안 해준 건데 거래처에서는 50% 해줬다 그러는 거예요. 이런 구조인 거예요. 이러니 돈을 벌겠냐고요. 그러니까 이익이 나도 재고로 남거나 미수로 남거나 이런 상황이 되다 보니까 나중에 후임자 없이 내가 혼자 관두게 되면 미수나 재고를 떠안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나중에 비찬치 하게 되는 거예요. 이런 구조를 모르고 그냥 하던 대로 계속 끌려다니는 거예요. 그리고 말이 화장품 대리점 화장품 장사지, 화장품 예를 들어서 10개를 납품하기 위해서 판촉물은 화장품보다 부피가 10배는 더 커요. 화장품이라는 게 무슨 뭐 그릇일 수도 있고, 뭐 아니면은 무슨 어떤 다른 뭐 그때 저 매장에서 원하는, 결국 뭐 손님들이 원하는 거겠죠. 뭐 바켓스가 있을 수도 있고, 그릇이 있을 수도 있고,
용기가 있을 수도 있고, 아니 뭐 담요가 있을 수도 있고, 뭐 어떤 때는 뭐 난로도 주기도 해요. 응? 뭐 난로, 선풍기 뭐 이런 것도 막 판촉물이었거든요. 응? 그러니까 막 하다 보면 이게 내가 판촉물 장사인지 화장품 장사인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때 그랬어요. 그러니까 정작 본질보다 그거에 따라가는 부가적인 게 더 큰 거예요. 그러니까 화장품 10박스 납품하고 판촉물 100박스 갖다 줘. 막 이런 일도 있었어요. 화장품이 막 부피가 크면. 그러니까 아마 그때 카니발, 그 뉴 카니발도 막 뽑은 지 얼마 안 됐었는데, 막 판촉물 싣고 다니니까 막 금방 차가 막 꼬재재해지더라고요. 이런 식으로 화장품 대리점을 이어갔죠. 게임방은 이제 그만두고, 말씀드린 대로 할 게 없으니까, 딴 게 없으니까 계속 잘못된 길을 계속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는 해결이 안 되고 뭔가 조금씩 뭐 다달이 매년 뭔가 이렇게 막 쌓여가는 거예요. 빚이 쌓여가든 아니면은 뭔가 안 좋은 뭔 기운들이 쌓여가든 조금씩 막 쌓여가요. 근데 그 한꺼번에 팍 뭐 터지면 나 이거 못해 하고 손이라도 들 텐데 그냥 견딜만하게 쌓여가요. 이게 무서운 거예요. 이게 견딜만하게 나빠지는 게 정말 무서운 거예요. 왜? 불난 집이 잘 된다고 망해도 한꺼번에 망해야 다른 거 하지, 견딜만하게 나빠지면 계속 더 나빠지는 거예요. 계속 쌓이는 거예요. 요즘에 부쩍 느껴요. 제가 그동안 이렇게 경험해 오면서 뭔가 갑자기 뭔가 한꺼번에 정리해야 될 일들이 몇 번 있었는데, 그때마다 느낀 게 그 정리하고 나니까 막 속이 후련해요. 그리고 뭔가 다른 걸 앞으로 새로운 걸 하기가 더 쉬워져. 그러니까 뭔가 미련과 집착이 없어지니까 쉬워지는 거예요. 근데 견딜만하게 나빠지고 견딜만하게 안 좋아지면 계속 희망 고문만 되는 거예요. 나아지겠지. 이러다가 정말 심각한 상태가 오면 이제는 뭔가 조금의 힘이라도 남아 있어야 그걸 기반으로 일어설 텐데, 그게 안 되고 너무 그 시간이 오래 가면 사람이 완전히 밑바닥으로 떨어지고 진흙탕으로 빠져버리면 일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그걸 제가 이제 2012년에 2010년, 2012년에 겪게 되는 거예요. 엄청 오래, 한 7, 8년, 10년 이렇게 끌다 보니까 엄청 오래 나빠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혹시 지금 뭔가 이 길이 아닌데 조금씩 나빠지고 견딜만하게 나빠지고 있는 분들이 있다면 진짜 며칠 멈추고 생각해 보세요. 이거 계속 가야 되나? 이거 이러다가 계속 수렁에 더 빠지는 거 아닌가? 생각해 보세요. 아니라면 그냥 과감하게 진짜 막 부셔버리세요. 그러면은 희한하게 새로운 게 보일 수가 있어요. 새로운 기회나 새로운 어떤 거리들이 안 보이던 게 보일 수 있어요. 원래 그런 게 원래 옆에 있는데, 원래 가까이 있는데 하던 거 할 게 없어서 하다 보니까 그런 게 안 보일 수도 있거든요. 보일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은 저처럼 그렇게 7, 8년, 10년 더 끌어서 잘못된 길을 계속 가지 마시고 한번 멈춰보세요. 멈춰서 고민해보세요. 제가 그랬다니까요. 그래서 한 이제 13년부터 잘 풀리고 나서 진짜 내가 진작 10년 전에 다 정리하고 동대문 노점 가서 진짜 밑바닥부터 시작했어야 되는데 창피한 거 다 감수하고
그런 생각을 했었어요. 자, 그래서 2003년에 그런 일을 겪고 이제 2004년까지 넘어와서 이제 계속 잘못된 화장품 대리점을 했겠죠. 발전도 없이. 그러다가 이제 그만해야 되는데 오히려 또 실수를 또 하는 거예요. 이제 게임방 그만둔 지 몇 달 있다가 2004년 초인가요? 2004년 초에 갑자기 그 태전동 저희 집 주변을 지나가다가 그 태전동 그 동네 그 좀 번화한데 지나가다가 가게 하나 나온 걸 보게 된 거예요. 길거리에 그 무슨 큰 나무 옆에 보면 가게가 있었거든요. 근데 원래는 무슨 신발 가게인지 뭔 가게를 하다가 그걸 정리하고 내놓는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거를 보고 왠지 뭐가 또 막 이렇게 땡기는 거예요. 화장품 가게를 해볼까? 왜냐하면 워낙 그 화장품 매장 점주들한테, 사장들한테 갑질도 당하고 서름도 겪고 뭔가 기도 못 펴고 그러다가 보니까 나도 매장을 하면 내 물건도 여기다 팔 수 있겠구나, 많이 팔 수 있겠구나, 그런 생각이 딱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 가지죠, 이유가. 하나는 뭔가 나도 화장품 매장 운영해 보고 싶다, 이거 하나. 그리고 맨날 화장품 그 대리점 본사에서 많이 팔으라고 쪼이는데 내 매장에서 내 거를 팔면 뭔가 물건을 소진하는데도 도움이 되겠다. 이 딱 이제 두 가지가 머리에서 또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런 생각이 든 건 나쁜 건 아니에요. 근데 어디다 어떻게 차릴지에 대한 고민 없이 그냥 나도 매장 하고 싶다, 내 물건 내 매장에서 소진하면 좋겠다, 이 생각만 가지고 그 태전동 동네의 길거리에 있는 그 임대에 나온 매장을 그거하고 연결을 시켜서 생각을 하니 그게 잘못됐다는 거죠. 한 평이라도 좋은 자리 번화가에서 장사할 생각을 안 하고 또 형편에 맞춰서 잘못된 결정을 한 거예요. 그게 1000에 50이었거든요 1000에 50. 근데 권리금도 없다 그러더라고요. 당연히 권리금이 없죠. 그 시골 촌동네에 무슨 권리금이 있겠어요. 권리금이 없다는 걸 장점으로 볼 게 아니고 권리금이 없다는 걸 단점으로 보고 그걸 다른 생각을 했어야 되는데 그냥 나도 화장품 매장 하고 싶다, 내 매장에서 내 물건 소진하고 싶다, 이 생각만 가지고 또 접근을 해서 그걸로 또 저희 집사람 또 더 힘들게 하게 됐죠. 또 화장품 가게를 차려서 또 어떤 일들이 있었나, 어떤 실수들이 있었나, 또 어떤 잘못된 이런 선택으로 인해서 어떠한 일들이 또 벌어졌었나, 그 이야기는 또 다음에 이어서 해드리겠습니다. 이제 2004년도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2004년도에 또 이제 저희 셋째도 5월 달에 태어났죠. 이런 게 막 다 이제 맞물려 있어요. 다음 방송에서 또 이어서 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노생마였습니다.